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중국이 미국의 블랙호크, 그 중에서도 스텔스 블랙호크, 고스트호크라고 하죠. 그걸 베껴서 짝퉁 고스트호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까보중을 기대해보는 소식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DSME-1400 개량형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필리핀에 수출될 가능성이 거의 아주 높아졌다. 현지 차관보가 와서 브리핑까지 받아갔다. 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빅 만에 최근 잠수함 지원 시설을 건설 중인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구매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국산 잠수함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필리핀 국방부 군수 담당 차관보가 이달 초부터 필리핀 해군의 미래 잠수함 능력 향상을 위한 협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필리핀군 당국자를 인용해서 지저스 레이 알 아빌라 필리핀 국방부 국방획득 차관보가 지난 5월 12일부터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 관계자들과 만나 잠수함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의제에는 필리핀이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잠수함 운용에 있어서 한국 해군의 노하우 전수, 잠수함 운용 요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잠수함 운용 전반에 걸친 자문과 조언 등 한국산 잠수함 도입에 앞선 잠수함의 운용 인프라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빌라 차관보는 한국을 방문해 우리 해군의 잠수함 교육 시설은 물론 대우조선 해양 잠수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방위사업청과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잠수함 구매 대금 대출을 위한 차관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인스는 필리핀은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DSME-1400 잠수함의 성능 개량 버전인 DSME-1400PN 버전에 관심이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잠수함은 현재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여러 제안 중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우수한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서 추후 필리핀에 대한 잠수함 수출이 본궤도에 올라 탄력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DSME-1400 인도네시아에 세척 수출했죠. 인도네시아가 세척 계약 더했다가 그거 지금 그냥 캔슬하고 프랑스의 스콜펜급 협의하고 있죠. 그런데 필리핀도 잠수함을 구매하겠다 이거예요. 수빅만, 이 수빅만 원래 미군 기지였죠. 태평양 7함대의 기지였는데 필리핀의 반미 시위 때문에 수빅만을 이제 철수를 해서 일본 요코스카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 망해버렸죠.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망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일조가 됐죠. 미군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수빅만을 지금 이제 이 필리핀 정부가 다시 돌려받아서 처음에는 그 수빅만에다가 우리 한진중공업이 거기다 조선소 짓고 사용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진이 이제 철수하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필리핀 정부가 인수를 했고 그걸 중국이 우리에게 빌려주세요. 우리에게 파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이 필리핀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이 수빅만은 우리 전략기지로 활용해야 된다. 중국에게 안 준다. 하고는 자기네들 잠수함 기지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수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종류의 잠수함이 경합 중인데 러시아의 킬러급 그리고 터키가 의외로 독일의 212급 잠수함을 짝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주겠다라고 제안했고 이거는 현물도 없고 그냥 설계도만 페이퍼상의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DSME-1400 개량형 이렇게가 있는데 킬러급은 절대로 안 한다. 왜냐? 이거 뭐 쓰레기 같은 거 이거 왜 하냐 이거. 덩치만 크고 내부는 완전히 그냥 못 쓰겠고 이거 안 한다. 그리고 터키는 이건 페이퍼 플랫인데 이걸 믿고 어떻게 하냐. 지금 또 미국에게 제재받고 있는데 이거 과연 독일이 여기다가 엔진하고 다 전해줄 수 있느냐. 그럼 터키가 자기네들 엔진 만들고 다 하면은 그걸 믿을 수는 있느냐. 그래서 빼고 그러면 이제 한국인데 한국의 DSME-1400 인도네시아에도 수출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인도네시아 쓰는 거 보니까 괜찮아 보여. 그런데 문제는 이제 AIP 공기 불요 장치가 아닌 그게 이제 제한사항이었는데 이 PN급에는 공기 불요 장치 AIP를 탑재해 준다는 그런 또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최고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 획득 차관보가 한국으로 와서 사진 보셨다시피 우리 잠수함
관련한 이 원스타 제독이 설명까지 하고 협의까지 하고 조건도 협상하고 간 것으로 봐서 거의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DSM이 1,400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필리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차관을 제공해줘야, 돈을 빌려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 사겠다는 건데, 아무튼 그 조건 어쨌든 뭐 갚아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또 대우조선의 DSM이 1,400이 필리핀에 팔리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자, 필리핀이 잠수함을 사가면 그 타겟은 당연히 중국 해군이 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 한국 정부에게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우리를 공격하는 필리핀에게 잠수함을 판다고? 우리에게 뭐 한번 밑보이겠다 이거야? 라고 협박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는지. 왜냐? 친중 정부니까. 그게 좀 걱정된다. 그것만 버텨주면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또 인도네시아에서 고배를 마시고 기분 나빴는데 여기에서 더 신형을 판매를 해서 더 개가를 올리게 되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인 넵튠 스피어에서 한 대의 MH-60 스텔스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추락해서 현장에서 폭파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이 이 기체를 잔해를 손에 넣었다는 주장들이 많았는데 중국에서 그 스텔스 블랙호크의 짝퉁이 만들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UH-60 블랙호크 계열의 짝퉁인 Z-20을 생산해 중국군에 대량 납품하고 있는 중국의 하얼빈 항공기 제조공사가 스텔스 블랙호크 짝퉁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얼빈 항공기 제조공사는 이달 중순에 자사의 홍보용 영상을 웨이보에 게재했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 자사 항공전시관 안에 중국군 도색을 한 스텔스 블랙호크 모형이 전시된 것이 중국 네티즌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이 헬기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스텔스 블랙호크와 비슷했는데요. Z-20의 설계를 바탕으로 메인 로터 허브 부분에 RCS 감소를 위한 케이싱 설계가 적용되었고 로터 구동축은 모두 기체 내부로 수납되었으며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 역시 커버로 가려져 레이더 반사와 적외선 방출을 최소화한 설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짝퉁 스텔스 헬기 개발은 이달 초에 밝혀진 미국 방산업체 하니웰의 헬기 기술 대량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은 파키스탄으로부터 2011년 넵튠 스피어 작전 당시 추락한 스텔스 블랙호크의 잔해를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미국에서 관련 기술을 빼돌려 짝퉁 스텔스 블랙호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 안보당국과 수사당국은 하니웰사를 비롯한 주요 방산업체에서 추가적인 기술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아무리 첨단 기술을 빼내도 만드는 사람이 중국인이면 벗어날 수 없었던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주, 까보중의 저주, 이번 짝퉁 스텔스 블랙호크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물론 모형이지만 이런 거 만들고 있다 라고 지금 자랑한 겁니다. 덩치가 모형치고는 꽤 크네요. 보시다시피 배기구가 이렇게 붐대 등짝에 붙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 열 감소 기술을 해서 나올 때는 아주 차갑게 해서 적외선에 잘 탐지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분산돼서 배기가 되고요. 그리고 로터 부분을 이렇게 케이싱 설계를 해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힌지하고 다 붙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레이더 반사를 많이 하는데 이걸 이제 케이스 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로터 구동축과 이 엔진이 연결되는 부분을 다 감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상 자체도 이렇게 스텔시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오사마 빈 라덴 제거할 때 한 대가 추락을 했거든요. 이걸 이제 파키스탄이 수거해서 파키스탄이 친중국가니까 일부 잔해를 중국에게 넘겨줬고 그렇게 해서 소재 또 도색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됐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하니웰이라고 미국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진도 만들고 뭐 전자장비 이런 거 아주 다양하게 만드는데 F-35, F-22 여기에도 하니웰제가 다 들어가고 또 코만치 스텔스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코만치 헬기의 엔진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것들을 하니웰에서 만드는데 그 기술 다 줬다는 겁니다. 돈 받고.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거 반역자 아닙니까? 근데 이 하니웰이라는 큰 회사가 변호사를 잘 샀는지 그냥 벌금형 받고 만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반역자인데. 아무튼 그 기술들을 그런 식으로 빼가서 이 스텔스 헬기를 만드는 데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인접국인 중국이 스텔스 헬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전 능력이 아주 강화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 탐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헬기를 타고 저공 침투하는데
여기 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 관광객겠습니까? 바로 특수전 부대들이 타는 거죠. 네이비실 같은. 그래서 우리 인접국에서 이런 위협적인 헬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까보중, 까보니까 중국제잖아 라는 까보중,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안 봐도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스텔스 형상이 안 나오길 바라고, 여기 냉각 기술 사용해서 배기가스 이렇게 아주 차갑게 만들어내는데 뜨뜻하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까보중 어디 갑니까 어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